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한두 달 동안 좀 정신없던 시절을 보내고 이제 뭐 언젠가 안정을 찾겠죠. 빨리 수습이 돼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또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얼마 전 통영이 그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문화도시 지정이 주는 저 의미, 그 뜻과 또 통영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분 인사부터 해주시죠. 누가 먼저? 예.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연 정강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똑똑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시민 패널 심현철입니다. 인사할 때마다 우리 정강호 의원은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강호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되겠다. 통영시가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좀 우리 통영한테는 어떤 뜻을 갖게 되는 겁니까, 통영이? 그동안 우리 강석주 시장 때 도전을 2번 도전해가지고 미끄러지고 이번에 마지막 도전이다 해서 이번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진정한 우리 통영이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동안 제가 우리 통영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통영은 문화놀이터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문화놀이터가 진정한 문화놀이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심선생님도 이 의견에 반대할 뜻은 없겠습니다만은 문화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문화는 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을 텐데 통영이 문화도시로 지정받았다는 데 대한 그 문화, 통영이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문화도시로서의 이 면모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저도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영에 온 지 거의 이제 1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통영도 문화가 되게 융성한 도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라서 문화예술 이쪽으로 가면은 약간 좀 어리둥절함 이런 게 있었는데 통영에 와서 이제 겪어보니 왜 통영을 예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은 이른바 공돌이도 그래서 통영에는 진짜 문화가 많이 융성한 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화도시로 선정된 걸 축하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통영의 미래에 있어서 이 문화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차대한 이야기냐 그걸 갖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통영의 미래는 이 문화라는 이 영역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통영이 아마 이른바 세계화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도 소멸되는 도시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문화가. 저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화도시로 이제 정해졌는데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이런 게 있습니까? 혜택은 200억 정도가 우리 문화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쓸 수 있는 돈이. 저는
저는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또 그런 돈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정말 더 중요한데. 그렇죠. 예, 중요한데 그걸 갖다가 이런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안 하고 하드웨어에만 투자를 할텐가 싶은 그런 오히려 좀 염려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0억이 연간 200억인가 어떻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특정 기간 정해놓고 그렇겠지. 그게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마련하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심정이 만약에 이렇게 문화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라면 그렇게 해서 아마 나도 3, 4년간에 걸쳐서 그 200억으로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돈이 만약에 국가에 돈이 내려오면 통력이 시급하게 문화도시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면 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 200억이 저도 알기로는 3년간 200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연간 한 60억에서 70억 사이, 그 정도인데 사실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다. 통영을 아주 바꾸어 놓을 문화라는 영역에서만으로 볼 때 그것만으로도 바꿔낼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국비 지원이 그 정도 되니까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걸 혹시나 이 치적 사업으로 흘러가듯이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일부 어느 정도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 통영에 그게 이제 문화가 만일에 이제 좀 융성을 하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통영이 예향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이 강했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예향이다, 그 다음 문화도시다의 그 말의 뜻을 다시 물어보면 과거에 김춘수, 아까처럼 박경리, 윤희상, 전형님 이건 과거의 이야기만 나오지. 그럼 지금은요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침묵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침묵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가 아까처럼 그런 지원을 하고 통영시의 방향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뭔가 방향을 잡았다면 아니면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지금과 그러니까 과거를 일단 기초로 하되 지금과 미래의 어떤 비전을 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나오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떤 모양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키포인트가 아닐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사실 이제 돈 200억 갖고 3년에 걸쳐서 문화예술 포함입니까? 문화 부분에 다 쓰는 것을 목적으로만 둔다면 그 쓰기가 간단하죠. 불러다가 보여주고 버리고 하면 쓰겠습니다만 아까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화에 대한 시민의 틀도 바뀌어야 되고 사고나 생각들도 바뀌고 우리 통영시는 문화도시로서 우리가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 또 늘 문화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물론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될 일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우리 국제음악당을 보면은 우리 국제음악제가 지금 생긴 지 20년하고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1인 1학기 뭐 갖고 놀기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쭉 해왔다 보니까 또 그를 통해 가지고 또 국제음악제나 또 여러 그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또 클래식의 그런 문화를 접함으로 해가지고 고급 문화를 접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물론 과거의 인물을 통해서 과거에 윤희상이라는 큰 거대한 거장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게 결국은 문화 도시로서의 역할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물론 음악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 지금 혜택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박경리나 우리 전영님 물론 이제 음악과 미술 뭐 문학을 통해 가지고 이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가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글쓰기 할 수 있는 힘을 역량을 조금 더 배양할 수 있는 그런데 좀 더 집중을 해주고 또 그림 뭐 물론 청년 작가들한테 우리 뭐 시에서도 많이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원들만 가지고는 진짜 배고픈데 조금 뭐 한 그릇 더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거라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대폭 지원이 가져서 이게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결국은 나타난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라 하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일을 넣었는데 내일이면 2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당장 볼 것은 아니다. 문화라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장기간을 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는 장기간을 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투자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문화를 생각해보면, 뭐, 인간이 역사 속에, 사회 속에서, 역사와 사회 속에서, 뭐, 유형, 무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문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시대를 맞아서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문화예술을 중요시하지 않는 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경주 갔더니, 혹은 부여 갔더니, 공주 갔더니, 나주 갔더니, 다 이거 뭐, 문화예술 중요시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래서는 굉장히 없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영 갔더니 통영의 문화는 좀 달라. 뭐 이렇게 해서 통영만이 참모습, 통영의 참모습. 뭐 사람들은 자꾸 정체성이라 그러지만은 저는 참모습이라 그러거든요. 통영의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또 창조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그런 걸 기점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저는 그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지금 현재 통영에서 문화를 만일에 기획을 해갖고 준비를 한다면 저는 두 가지 행태로 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하나는 진짜 순수 예술 쪽 하나 하고 하나는 상업 예술 쪽을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순수 예술 쪽이라는 한 말은 기존에 정말 예술을 부흥시키고 예술가를 위하고 예술적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는 전통도 추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상업 예술은 이걸 통해서
도시가 발전도 돼야 되고요. 관광객도 와야 되고요. 이걸로 통해서 예술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 아까처럼 입에 거미줄 치고 앉아 있는데 니 예술해라. 이건 현대사회에서는 안 맞거든요. 이 두 개를 나눠줘야지. 이걸 갖다 막연히 그리고 그냥 추상적으로 순수 예술을 해야 된다, 뭐 문화예술을 봉식 이렇게 가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의원께서 좋은 예를 들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공대는 아까처럼 막연하고 모호한 걸 별로 싫어해요. 그냥 딱 직관적이고 논리 정연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우리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정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고급 문화예술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국제음악당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국제음악당이 고급 문화예술이냐, 이 고급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는 거냐는 것도 의문이 있어요. 왜? 사실은 클래식 음악이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서양의 자기들의 일부 유럽 쪽의 귀족들만의 문화였고, 그것도 평민도 아니고 유럽 쪽에 그쪽 문화였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까처럼 이제 동서양 교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어, 그런 예술이 있어, 이제 그래 한 건 맞는데, 그게 그런 고급 예술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국제음악단 같은 경우에는 보면 통영시 시비가 60에서 한 70억 예산이 투입이 돼요. 이때까지 과연 그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이른바 좀 문화 향유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 과연 그리 됐느냐? 그게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늘 주장하는 게 국제음악당을 이제는 새롭게 탈바꿈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소멸되는 도시, 그리고 점점 노령화되는 도시에서 이른바 클래식이 마치 우리 쉬운 말로 있어 보이는 그런 문화예술로 흘러갔어야 되겠나. 그게 국가 지원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통영시 시민들 세금으로 그걸 바꾸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업 예술을 갔을 때, 아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여도 가고 경주도 가고 다 비슷비슷한 거 다 있는데 통영에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럼 경쟁력이란 말은 순수 예술의 경쟁도 있지만 사실은 상업 예술에 대한 뜻도 저는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까처럼 통영의 순수 이 문화라는 게 저는 예전부터 아까 제가 통영의 문화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했지 않습니까? 뭘 놀랐냐면 저는 사실 김춘수, 박경리, 전영님, 윤희상 그분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이게 어촌에 있다 보니까는요, 어촌에 각종 벨신굿, 여러 가지 굿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풍어제도 있고. 예, 풍어제도 있고, 예.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제가 클 때는 항상 어떻게 교육을 받고 주입을 받았냐면은 미신이다. 그래갖고 무당 이래가 겁나고 뭔가 내가 죽을 것 같고 거기 안 하면 무슨 피해를 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까처럼 그런 걸 보니까 아니 너무 진짜 이게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저런 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늘 영화나 TV에서 작두 타는 것만 보여주고 가고 그냥 피 철철 흘리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다. 이게 우리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였는데 이게 통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이 통영만에 뭔가 경쟁력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어촌 문화에 녹아있는 이런 풍어제, 벨신굿 하는 이런 문화들, 이걸 뭔가 조금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들면
저는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통영의 미래가 문화라는 맨 처음에 서두에 제가 했던 말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벨신구세 고장 죽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도 그 벨신구 하면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또 어르신들 뒤로 이제 기나마 듣기도 하고 했던 그런 것도 결국은 지금은 그 얼마 전에 가서 작년인가 가서 보니까 많이 이제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우리 조모들만 살아 계시는데 예전에는 진짜 집에서 음식을 내오는 게 그 집 문화거든요. 각각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모들이 시집을 또 다른 데서 갔다는 한산도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사랑도에서도 오고 욕지도 오고 하다 보니 그 집안 또 문화가 또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들 내오는 것이 각각의 집안에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거와 또 비교도 하고 그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저도 문화도시로 지정받았으니까 3년 동안 200억이 내려오니까 또 순수 예술 분야 음악제하고 또 뭐 이렇게 공연하고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문화를 훑어보면 문화란 단어가 순수 예술만을 뜻하지는 않을 텐데 통영 가면 우리 사실 통영에 그 볼락김치 있잖아요. 정말 그 통영만의 독특한 것이다라고 우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그거라든가 통영에 특별하게 이제 그 생선찜에 그 나물 문쳐서 먹는 그런 독특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가까운 고성에도 잘 없고 뭐 사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만이 가진 독특한 이제 식단 구성이라고 식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통영의 참모습은 음식에서도 찾을 수 있고 뭐 술 마시는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뭐 어른들끼리 대하는 이제 사람들끼리 대하는 인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영의 참모습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타나야 제대로 된 문화도시라고 일컬을 수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이 이야기가 자꾸 이 너무나 코드가 탁 맞아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볼락김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우연찮게 그걸 한번 먹었거든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mondog하는지 한마차가 있는 또 그렇죠. 생선이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눈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사실은 베트남에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베트남에 그 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목을 제가 안 하고요 목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그 눈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쳐서요. 그래갖고 손이 떨려서 그건 제가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 볼락김치가 나오니까 얘 눈이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못 먹고 있으니까는 도리어 저보고 에이 촌놈 하면서 이제 그걸 잘라갖고 주시래요. 잘라갖고 이래 그러니까 이른바 무김치인데 그 볼락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거기에 그때 먹으면서 들은 스토리도 있어요.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볼락이 뭐 어류 중에서는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어종이다. 그래서 볼락으로 김치를 담근다. 김치에 단백질이 포함이 잘 안 되니까 주로 이제 풀떼기 종류니까 그래서 볼락을 넣는다. 그건 다른 납땜이 뭐 있는 걸 안 넣고 그러니까 볼락을 넣은 이유가 그거다. 그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음식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음식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죠.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문화가 융성해가고 파급력을 가지는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벨신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도 출신이라며요. 왜 통영에는 그런 벨신구 페스티벌 같은 게, 벨신구 축제는 없습니까? 그냥 벨신구만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들이 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음식을 가져왔다며요. 아니, 주민이 같이 하는 요거는 이 프로그램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그렇죠, 그죠? 최고입니다. 거기에 있는 현지의 사람들이 다 참여를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 간접 참여도 아니고, 아까처럼 프레이드 한다고 깃발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내놓으면서 그리 한다? 그러면 그걸로 먹거리 장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안 했는지. 그래서 저는 아까 계속 저는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통영에 있는 그런 전통에 녹아있는 그런 걸 갖다가 좀 이른바 부흥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우리가 마치 문화도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관광하고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월별로 통영 가면 12월 달 초순에 가면은 올라김치 잡느라고 난리도 아니야. 그 문화가 정착이 되면 한 보름 동안 사실 우러 먹을 수 있거든요. 통영, 거기서 직접 볼록이 남치도, 김치도 담궈보고 먹어보고 이럴 수도 있을 테고. 또 12월 중순쯤 되면 이때는 물 먹이로, 바다 먹이로, 통영 가야 제대로 먹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듯이. 그런 것도 이 바다가 결국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볼락이 많이 잡힌다든지, 물메기가 많이 잡힌다든지 해야 되는데 삼천포 가면 전어 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결국은 전어가 나지 않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런 좀 염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도 방류 사업을 많이 한다고는 하나 이 지금 바다 물이 조금 온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미기도 잘 안 나고 그래도 그런 모양. 그래도 이제 미기가 안 날 수는 없고 일단 나긴 나는데 좀 작게 났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기나 볼래기에서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아까 빌신구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이 같이 하는 이거는 문화의 진짜 제일 참모습입니다. 본질이고. 저는 조금 예전부터 제가 우리 문화예술가에다가 또 건의를 했던 사항이 오광대를 매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걸 조금 문화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조금 해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그게 예산도 아마 계속 그분들을 상시 고용이 안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걸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좀 할 수 없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그런 여유돈이 생겼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럼 마당 잔치 아닙니까, 그죠? 오광대는 마당 잔치이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된다면은 결국은 그게 우리 통영의 문화로서 우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통영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광대 조금 제가 곁들이자면은 저도 늘 꾸준하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오광대 전과장을 초, 중, 고, 노년 다 같이 앉아서 다 듣기는 너무 버겁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성인들만 전과장을 정통으로 듣도록 하고 좀 이렇게 구분 좀 하자. 유치부, 중등부 해서 유치부도 한 3, 40분 안에 오광대를 끝낼 수 있도록 단막극으로 만들어보고 중고등부도 한 3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좀 해보자. 그러고 대화 내용을
그 정식 버전 말고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걸로 좀 바꾸면 좋겠다. 팔을 뒤집어 쓰고 하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들리는 데다가 어려운 한자들하고 그런 거 말고 순화시켜서 좀 하면 좋겠다. 그 다음, 오강대 전수교육관에 가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강구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면 강구한 가면 오강대 통영오강대 정과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얼마나 좋나. 버킹엄 궁전에 건의병들 제대하는 것이 관광상품이 되었듯이 그렇게 하면 지역 예술인들도 좀 밥벌이도 좀 하고 또 실력도 출중이 나아질 테고 관광객들 그 관광과 아름다운 그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오광대 훌륭한 연기를 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뭐 급속도로 알려질 텐데 그것도 이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거의 1년에 한 번 또 전승간에 가고 한든 그 전승간 마당에서 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데 좀 문화마당이나 좀 넓은 공간에서 여러 마당으로 나와야 됩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당연히 그래야죠. 공간을 와서 보여주고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좋은 걸 왜 그걸 닫힌 공간에서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도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왜 안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모르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거는 조금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 예산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뭐 그때 이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는 거는 날씨에 기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무조건 뭐 강구 안에 산다 또는 뭐 도남동 어디 산다 중릉 어디 산다 하면 그 명물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 명물되게 돼 있어요. 근데 참 그건 답답하더라고. 왜 저렇게 굳이 닫힌 공간 안에서 그것까지 누가 보러 가기 못하잖아. 강구 안에 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되면 차도 더 많고. 이제는 좀 너무 그 가수 뭐 이런 위주로가 아닌 그런 문화들을 자꾸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 유행가 가수 불러가지고 뭐 군짝거리면은 그게 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혹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돈이 다 얼만데 한 번만 줄이고 그만 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대중가요를 또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게 너무 작으면은 그렇다고 뭐 그러면 오광대만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오광대도 적당하게 좀 나와서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진짜 간절합니다. 그랬으면은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시민 곁으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오광대를 왜 안에서만 하냐고 밖에 안 하는 이유가 있냐고. 아니 제가 그렇게 질문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이상하면 이제 질문하는 게 버릇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의원께서 그 시의회에서 그거 한 적 있죠. 시 이른바 그 상징을 하는 뭐 캐릭터라 해야 됩니까? 그래갖고 뭐 통매리하고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뭐 동백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상임위에서. 근데 그 상임위 영상을 제가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 상임위 보기 그 앞전부터 제가 한 게 의아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저는 통매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동백이가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뒤에 따로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누구 개인이 뭐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나온 걸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 뭘 생각했냐면 통영이 아까 관광을 한다고 막 주안점으로 많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제주도 가면은 다 많이 봤던 게 그 하루방이니까. 하루방.
그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우리 생각할 때 제주도 하면 하루방 이렇게 생각했다 아닙니까? 물론 제주도에 지금 그게 시의 뭐 상징물이 하루방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신 관광객은 하여튼 고객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통영에 보니까는 우연히 저도 뭐 알게 됐는데 어릴 때 저도 그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야, 이 바보 복수야 이랬는데 그 복수가 통영에 있더라고요. 그게 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수를 찾아본 거예요. 아, 내가 하는 복수는 바보야, 이 복수야 한테 이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복수가 있더라고. 그래가 그걸 찾아보니까 통영 뭐 중앙동인가? 네, 그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아니, 통영이 진짜 복수네. 아니, 이렇게 서토리가 있는, 서토리가. 돌맞습니다. 밤길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서토리가 있는 이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니, 진짜 단순하게 멸치 많이 나니까 아마 내 통메리인 것 같아요. 멸치 많으니까 통메리라. 아마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복수 맞다니까요. 아니, 이 복수를 아까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저는 그냥 머릿속에 정리를 했거든요. 이른바 디자인을 좀 희화적으로 하고 좀 예쁘고 귀엽게 만들면, 아까처럼 차에다가도 걸어가고 차 안전 운행에도 막아준다, 그런, 미신이랍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앞길을 막아준다.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걸 확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 놓고 앉아서 통메리, 그 동백이는 아마 내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동백꽃 많다고 아마 동백인 것 같아요. 부산에 가면 동백 그 유명하거든요. 아니 그걸 갖다 그래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빼피고 아까 이상하게 뭔가 좀 방향성이 좀 잘못 흘러가지 않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 이제 통영은 바다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산업이 활발하지 않으면 다 뭐 같이 죽는다는 생각이 늘 있어 왔고, 그래서 뭐 통영을 상징하는 상징물 당연히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뭐 권연망이 한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권연망은 무슨 못하니까 멸치가 통영을 먹이 살린다 하는 생각도 이제 강하고, 그것도 바다를 대표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문화도시로 이렇게 지정받은 이상 아까 이제 벅수 같은 거는 정말 우리 통영 시민의 그 서민들의 삶하고도 애환하고도 직결되는 벅수잖아요. 벅수의 삶. 그런 것도 이제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제가 우리 시 그 굿즈를 제가 관광상품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게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뭐 팔찌 목탁 심지어는 뭐 등글게 뭐 그런 것만 조금 하는 관광상품이라고 내다 파는 게 그런 거라서. 등글는 게 통영하고 뭔 상관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만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개발 좀 하고 좀 우리 실정에 맞춰서 좀 이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그 관광 상품을 파는데 제가 많이 가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오고, 또 제주도 가면은 그런 걸 굿즈를 보고 와서 우리도 이런 조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벅수, 또 우리 통영의 시초가 된 새벽간 이런 걸 하나의 또 상징물로서, 또 전에 우리가 국외 연수를 가니까 외국에는 거의 그 집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쇠고리도 하고 키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만들어 놓고 다 그랬던데 우리는 왜 없나? 그걸 좀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배지, 손쉽게 살 수 있는 배지도 하나 또 좀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통영에 갔다
표시를 낼 수 있게끔 이거는 이 통영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배지라도 좀 팔아서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그렇게 요구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빨리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1년에 한 번씩 그 굿즈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던데 공모전도 하고 하던데 거기다가 낮은 칠기 이래가지고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것도 3만 원, 5만 원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많은 안쪽도 있고 또 그런 조금 고급진 것도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좀 낮은 칠기 하면 거의 몇십만 원짜리도 그런 거는 공예관에 가면 또 팔기도 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팔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손쉽게 탁 집을 수 있는 거는 조금 좀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크게 짜야 된다. 저도 딸애가 미국에 있어서 LA에 있어서 가서 디즈니랜드 가보면은 진짜 이 호주머니 뒤로 손이 가더라고요. 사주고 싶어. 호주머니를 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그 역할이 아닐까. 그래야만 관광객도 오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살 게 없어서 두리번하고 갈 것이 아니라, 그 호주머니를 열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역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라도 우리도 통영도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관광지에 상품 판매 코너, 상품 판매 코너 가면 다른 데서 남원서도 경주서도 공주서도 해운대서도 살 수 있는 거는 좀 없으면 좋겠어요. 같은 게. 근데 등 끓는 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데 제발 등 끓는 거하고 그게 좀 안 놔뒀으면 좋겠어요. 파리차고 등 끓는 거하고. 그러니까 통영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일본을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은 이 선물 주고받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인데 누가 받아도 부담되는 선물은 절대 안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걸 내가 받아 어떡하지? 그건 안 한답니다. 그 보통 10,000원짜리 안팎으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누구나 받으면 기분 좋고 진짜 부담 없고 이런 걸 하는 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현지 가보면 또 가보셔도 잘 알겠지만 그런데 아까 정리원님이 우리 그 통영만의 그 상품을 만들어낼 때 3만 원, 5만 원이 예사로 나오고 이러면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예를 갖다 이제 통계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영재에서도 그래도 통영시 시의원 아니세요? 재선 의원이에요. 통밀이 배지 달고 싶겠어요? 안 달고 있잖아요. 배지 달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왜? 뭔가 좀 직접적인 말로 쫄렬해 보이니까. 그 뭐냐면 저는 우리 시에서 그걸 해가지고 한다면 난 충분히 달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참 정치인의 자질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하겠다는 저는 칭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일본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왜 그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캐릭터의 상품성이 없느냐? 핵심 키워드가 디자인이에요, 사실은. 그죠? 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 걸 가미시켜가 디자인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해서, 이른바 졸렬한 게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기에도 좀 한데, 토철한 이 정치인의 심정이 아니면 못 따는데, 일반 관광객이 그것도 돈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해결책이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디자인을,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영역 맞습니다. 그걸 강화시켜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갖다 해주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 봅니다. 아까 복수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연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통영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통영에 있던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섬마크. 그걸 가지고 자기이신 정찬복 씨를 찾아가가지고 형님 이거 링타이 하나 만들어 주이소 해가지고 자개로 가지고 아예 자개 자체로 가지고 링타이 하나 만들고 좀 꽃을 해가지고 링타이를 파란색으로도 만들고 빨간색으로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주문을 했지. 형님 이거 나 몇 개 살 테니까 이리 좀 만들어 주이소 해가지고 내가 링타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도 놔놓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빨리 이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통영 그 마크로 가지고 링타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결국은 제가 제 아이디어도 가지고 이거 링타이도 만들자. 아니 저는 아까 조그만 첨언을 하자면 그래 저도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궁금하면 찾아보고 막 확인해 본 데 아닙니까? 그 통영은 뭐 바다에 딴 그 마크 있죠. 그걸 찾아봤거든요. 이건 누가 이렇게 잘했나? 손혜원 씨가 했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나 전문가의 손길이 가면 이게 뭔가 진짜 가치 있는 걸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디자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 통영도 왜 그 마크로 이미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섬 그거는 그 안에 그림은 진시장입니까? 그림이고 그걸 갖다 모티브를 해가지고 그 마크화한 거는 손혜원 씨가 했고. 하여튼 이 디자인을 갖다가 좀 더 강화를 시키면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통영의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혹시나 기후 같아서 걱정스러운 게 우리 공직사회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어서 혹시 전통 문화나 아니면은 보여주기식 이런 걸로 자꾸 해갖고 가지 않을까. 이 디자인이나 상업 문화의 중요성이 강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또 하나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우리 그 영재원 있지 않습니까? 영재원이 지금 점점 갈수록 유명무실화돼 가고 있거든요. 한때는 그 경남도하고 협업을 해서 이걸 조금 키워보겠다 하는 게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점점 그 유명무실화돼 가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 좀 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쏟아부어서 무엇에 대한 영재원입니까? 어떤 영재원? 예술 영재원. 그 내가 도남동 위스타트 플랫폼이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되는 것도 엘리트 교육도 좀 발전시키는 걸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그만 이야기를 저도 해야 돼요. 이 빠진 독이 물붓기라고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보면은 모든 것은 인풋이 되면 아웃풋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 개념이 된다면은 예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긴 호흡을 보고 가야지. 그걸 갖다 하루아침에 이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간다면은 전체가 문화예술이나 하는 것이 똑같은 영역으로 치부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럼 국제음악당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당연히 그런 좋은 뜻으로 했겠죠. 선의가 선의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 영재교육은
그거 사실은 그거 처음에 유치할 때 하겠다 해서 계획했을 때 저는 사실 반대했거든요. 반대한 이유가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 나와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요. 자, 저 한번 보자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다 지금도 끝내잖아요. 청년 인구 없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또 인구가 더더 소멸되고 있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그 서울 경기나 그나마 대도시에서 그나마 지속 가능하지 통영에 처한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이걸 가져와가 이걸 해보겠다 하면 그게 우리 시민 세금이 안 들어가면 관계없어요. 세금이 투입돼 갖고 안 되는 게 그 뭐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사자성어 잘 쓰기 싫어하지만 맹약 관화 누구나 예측 가능한데 그러면은 어떤 그렇지 않을 뭐 대안이나 뭔가 이걸 같이 발표를 하고 뭐 준비를 했냐 안 하고 됐다니까. 그리 되면은 우리가 토론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는 식의 어떤 토론밖에 안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충무 여중생들이 우리 그 리스타트 플랫폼 그 시티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연말에 공연을 했는데 김영수 그 음악 선생님이 지도를 해가지고 공연을 너무 잘하더라고. 그냥 애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다 할 정도가 아니라 애들이 참 고급지게 잘한다. 그러면 참 선생님이 참 많이 가르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잘했어. 이게 끝이 나면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니까 고등학교로 가면 아무래도 입시 공부다 해서 악기를 놓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훗날 나이가 30대고 되고 40대가 됐을 때 자기들의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질까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 통영의 문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자꾸 거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할 게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이 토론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그 충무유sun 그런 행태 그런 모양새 저는 그거 찬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또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 또한 저런 것도 한번 해보고 꿈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역할들이거든요. 잘하는 집단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짐이나 또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어야 된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는 천재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나 물어볼 때 대도시에 더 많고요. 통영이 없지 않습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대도시에 있는 걸 보고 아까처럼 그걸 꿈을 키우면 되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한강 이남의 친구들을 모아서 거기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가지기가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우리 통영으로 와서 그 교수들이 내려와서 그 가르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우리 어른들이 이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단하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아까처럼 그래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요. 통영시에서 예술학교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간에 서로 치적 싸움 경쟁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된 길을 가니까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번째 가는 사람한테 당신 그거 잘못됐지 않냐? 그 무리다라고 하니까 반론이 됐든 뭐라고 나옵니까? 앞전에도 했는데 뭐 이거 왜 내보고 그래? 아니 잘못된 거
맞고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정치 논리에서는 어쩌냐면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시민은 죽어 자빠지는데. 그래서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는 어떤 천재성 가진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인 거죠. 자, 시민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통영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도시가 되고 전역시 이제 3년 동안 어떤 정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두 분 다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또 과거처럼 뭐 보여주기식 위주로 공연 위주로 또 전시 박람 위주로 다 날릴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통영의 참모습이 깃드는 문화를 창출해내는 소프트웨어 그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좋은 통영의 참모습을 살릴 수 있는 문화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 마지막 정리를 좀 해주시고 했던 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꾸나 좀 또 싸울 것 같고 그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이라는 게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이른바 과거 우려먹기에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의 아까 문화예술, 미래의 아까 예술가야, 그 다음에 현재의 예술가, 이런 부분을 부흥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입니다. 예전에 그 문화가 융성했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통영의 수산업이 그때 과거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 아까처럼 문화를 더 활성화된 게 아닌가, 문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예술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굴됐지 않냐.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그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문화예술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통영의 경제 상황을 좀 먼저 개선할 필요도 있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처럼 문화 놀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를 사실 저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어릴 때 그 통영에 가졌던 생각, 또 우리 커오면서 가졌던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고 자라오면서 우리 통영이 문화 놀이터로서의 체득하고 또 녹아있는 DNA로 녹아있는, 저는 좀 더 긴 호흡을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꾸 그게 눈앞에 이익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고 우리 통영을 누군가는 이끌고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예산도 좀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 해도 나중을 봐서 나중에 큰 그게 결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두 분 새해 인사해 주십시오. 2025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을사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을사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